네, 안녕하세요. 풍자살롱의 풍자입니다. 저희 또 풍자살롱은 여러분들께 또 많은 정보를 드리는 방송인데요. 또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등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이런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와 이제 게스트분들이 직접 후기를 토대로 아름다움을 찾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풍자살롱 1회차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BJ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여제님, 세이님, 또 진미채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반가. 우리 또 여제 언니부터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섹시 원타 트랜스젠더 BJ 여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은 우리 세이님. 안녕하세요. 자연님. 세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다음은 또 아주 샛별이죠. 우리 진미채 친구분들 한번 인사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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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어색해하는 분위기가 너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아주 자연스러운 즐거운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풍자살롱에 오신 것을 모두 우선 환영을 드리고요. 게스트분들 혹시 오늘 우리 방송하는 거 주제가 뭔지 알고 오셨나요? 대강 듣긴 했어요. 그럼 네. 어떤 주제로 알고 오셨어요? 플라스틱 서저리.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시술 또는 수술 이런 주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그래서 또 저희가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더 아이언 성형외과의 우리 김승준 대표 원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승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섭외력이 정말 짱짱. 원장님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잘 어울려요. 유럽의 굉장히 되게 이렇게 미남상이세요. 네. 최고 감사합니다. 귀머리가 여기 하나만 있으시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서 또 풍자살롱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이제 분들이 이 성형외과에 다들 큰 손들이세요. 네, 그래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한번 다 한번 밝혀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수술을 했는지, 어떤 시술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또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들도 함께하고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채팅 어서 오세요, 밟고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나 이건 나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 이럴 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는 이런 수술이 가장 아팠다. 내가 여태까지 수술을 하면서 난 이 수술이 진짜 굉장히 아팠다. 또는 이 수술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내가 붓기도 안 빠지고 해서 너무 고민했던 이런 성형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여재 언니가 표정이 할 말이 제일 많아 보여서 한번 우리 여재 언니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병원에서 아파치라는 수술이 있었어요. 네? 어떤 수술? 아파치. 아파치. 인디언들이 얼굴 가죽을 벗길 때 뭘 먹겠다고요? 가죽을 얼굴 가죽을 내려가지고 뼈를 깎고 이제 눈뼈나 이게 이마뼈를 이렇게 깎을 때 머리를 반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깎는 수술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봉합한다는 눈이 3일 동안 못 떠가지고 이제 간병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에는 이제 후치케스를 이렇게 심어서 한 2주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뺄 때는 후치케스를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 후치케스를 이렇게 뛸 때 스테이플러? 네. 스테이플러? 그런 걸 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수술이 가장 아팠다? 나는?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자연미인이라고 네. 끝까지 우기고 계시는 우리 또 세이님은 또 어떤 수술이 가장 아플 것 같나요? 그러면? 전 잘 모르겠는데 네네. 눈 수술이 좀 짜증나긴 했더라고요. 눈 수술이 이렇게 완전히 재우지 않고 이제 자꾸 눈 떠보세요,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감아보세요를 하니까
난 그게 제일 좀 짜증났던 거. 눈 수술할 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오늘 주제가 성형 시술 얘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대로 한번 얘기합시다. 세이님 한번 얘기 한번 하고 가요. 아, 네. 어떤 거 수술하셨는지 한번 화려한 이력 한번 들려주세요. 했던 곳이요? 아니요.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시술 빼고 얘기합시다.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술이요? 네네네네. 뭐 양악, 눈 2번, 코 한 7번, 이마 넣었다가 최근에 뺐고요. 거상으로 최근에 땡겨가지고 또 이제 V라인을 만들었고. 몇 개 안 했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또 BJ 세이랑은 사실 친분이 제일 네. 두터운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세이가 지금 이렇게 약간 투자한 가격으로 따지면 그래도 경기도의 전셋값은 되지 않나 그렇죠.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 그 네. 계산기 두드려봤는데 네네. 한 6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안 드셨네요. 수술만 따지면 이제. 거기다 이제 시술 네, 보완. 자잘한 것까지 하면 이제 뭐 근데 우리 전세값은 되죠. 또 옆에 또 여자님이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우리 여자님은 그러면 여태까지 한 수술 이력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해놓고 그걸밖에 안 나와라는 말을 할까봐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1억 2천 1억 네? 1억? 여기나 뭐를? 1억 2천 조금 넘었어요. 금액은 1억 2천 정도. 저 그리고 내일도 수술 예약해놨거든요. 어머. 그래요? 이거 뭘 하시는 거예요? 임플란트. 이제 체열성형.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임플란트는 이제 우리 언니에게는 성형보다는 이제 건강?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우리 또 진미채 우리 친구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진미채 친구들은 어떤 수술이 가장 아팠는지 우리 미우 씨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저는 아픈 거는 딱히 없었고 저도 눈 제일 불편했어요. 불편하고 눈이었다. 그때 백화점 다녔을 때라서 막 이렇게 사람 상대해야 되니까. 그 서비스직을 일을 하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그럼 우리 또 예진 씨는 저는 어떤 코 수술을 수술을 했는데 네. 코 수술하고 나서 이제 피 흘러내지 말라고 이제 이 심을 이렇게 코 속에 박아놓는데 그게 좀 버티기도 힘들었고 뽑을 때 영혼까지 뽑히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처음에 이제 나도 코 수술을 2번을 했는데 이 안에 코솜을 뺐을 때 나는 처음에 뇌가 빠지는 줄 알았어. 너무 짜릿하던데 이거. 아니 저는 진짜 뇌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코로. 그래서 너무 놀랐어. 선지. 그럼 우리 채연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안면 윤곽을 했을 때 안면인가? 네, 안면 윤곽 했을 때 다른 거는 뭐 생활에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 머리 감는 거 머리를 숙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미장 와가지고 미용실 가가지고 선생님 감겨주는데 머리가 하도 떡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 안면윤곽 힘들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 따로 있어요. 우리 원장님은 혹시 어디 수술을 하셨는지 시술을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혹시 어떤 그런 시술이나 수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뭐죠? 저 사실 네. 제가 수술 전 사진을 한번 보여줄 텐데요. 어머 아빠. 네. 턱살부자라고 하죠. 지금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이중턱하고 그리고 볼, 그다음에 입 안에 안쪽으로 해서 신부볼이라고 하죠. 그 지방 빼는 것까지. 그래도 카톡 푸사하셨었나 봐요. 설마요. 그러면 혹시 이런 이제 원장님들 네.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혹시 진행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지 혹시 셀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같은 원장님이 해주시는 건지 거울 보고 그렇죠. 직접 하시는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잖아. 거울을 보고 좋아. 거울을 보고 미간에 이제 보톡스를 놔야 되는데 한 번 딱 찌르고 빼고 바로 후배 의사를 불렀습니다. 아프니까. 네. 이게 내가 나를 찌른다는 게 은근 굉장히 용기가 많이 필요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시술 위주. 예. 남은 역시. 이제 팍팍 잘하시는 거죠? 네. 처음에 몇 번은 찌르는데 야, 내가 나를 찌른다는 게 되게 좀.
저 커피 마시러 한번 갈게요. 오십시오. 한 방 놔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또 직접 이런 보톡스를 놨던 이런 썰을 한번 풀어주셨는데 혹시 그럼 우리 또 사실 이 주제할 때 나는 이 캐스팅을 누구를 할까 제일 고민했을 때 머릿속에 제일 떠오르는 거는 우리 여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제님 혹시 이런 성형에 대한 이런 혹시 재미난 썰, 아주 특이한 썰이 있으신지. 그냥 성형을 나는 어디 안 한 게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 한 번씩은 소녀 됐던 것 때문에 성형 썰이 뭐 재밌는 것보다 짜증났던 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한 시술이 뭐예요? 수술? 시술은 리프팅 근데 리프팅은 요즘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요즘에. 그러면 세이님은 혹시 최근에 한 거? 아, 저 이번에 이마 빼고 거상. 이마 이제 그 보형물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아, 또 성형의 끝판왕이라는 보건 수술 중이거든요. 그리고 맞아 요즘에는 이런 보건 수술이 굉장히 또 유행이라고 해요. 자 다음 질문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나 이렇게 성형 많이 했어요. 나 이런 성형도 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앞으로 나는 난 재수술 요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요 성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또 진미채부터 한번 할까요? 네. 저희는 많이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음. 저는 코랑 코제 수술이랑 양악. 얼굴 하나에. 언니 저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하고 싶다는 것 같은데. 근데 다 하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남자 같은. 둘 중에 만약에 당장 내일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 그러면 코랑 양악 중에 양악 하겠습니다. 양악. 비싸니까. 그렇지. 양악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 근데 성형에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이제 아프리카는 또 우리가 건전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손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땅콩 수업 같은 거.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또 우리 채연 씨 한번 얘기해볼까? 채연 씨? 저는 일단 얼굴 중에 코가 제일 컴플렉스거든요. 이게 왜? 코를 3번 한 건데 그래서 안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코를. 네, 코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예진 씨는? 저는 일단 눈, 코, 그다음 광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눈, 코, 코, 광대. 광대. 예. 하나만 얘기해. 하나만. 그러면 성별. 얼굴. 성별이 왜 나와? 얼굴. 근데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뽑자면 눈 하고 싶어요. 눈. 네, 눈 재수술을. 그러면 우리 또 세이는 우리 BJ 세이 씨는 저는 어떤 재수술을 하고 싶으신지? 코요, 코. 저도 코. 아니, 코가 예전부터 좀 부작용이 났던 코여가지고 이게 좀 삐뚤은 게 있어서 그거를 맞추려고 계속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말씀하시는 부작용은 이제 이런 대칭이 안 됐다. 예전에 네네. 코를 했는데 구형구축이랑 그 염증이 같이 와요. 그래서 코가 여기 빵꾸가 나서 말리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나마 복원을 했는데 아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계신데 혹시 이러한 이제 뭐 대칭 이런 혹시 사례들이 많은지 부작용 사례들? 네네. 부작용 사례들이요. 코를 아까 몇 번 하셨다 그랬죠? 저 7번. 7번이면 처음에 이제 코 수술이라고 하면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부작용을 일으키기에 가장 흔한 이유는 염증이 가장 많아요. 염증이 되면 어차피 인공 물질인 실리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빼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항생제로 세척을 하고 여러 가지 약물을 쓰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미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축 같은 거 아까 구축 이야기하셨죠? 네. 이 흉살이 잡히는 게 이제 잡아 당기기 시작하면서 코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걷잡을 수 없으니까 드디어 일이 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정도 고생을 하셨죠? 제가 처음에는 여기 빵꾸가 나가지고 예, 막 예. 진물이 흘렀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성형에 대해 모르니까 그냥 방치한 게 한 6개월? 그럴 일이 많아요. 네. 지금 요즘 같은 저 경우에는 그냥 특히, 여드름 난 줄 예, 알았어요. 유학생들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코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의사를 만나면은 대부분 약물로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염증이 이제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구형구축으로 가게 돼요. 그럼 이제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잡는 게 이제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예, 예. 그 염증의 초기 이런 증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요. 그 분명 사인이 있어요. 처음에는 코가 빨개지는 거, 그다음에 느닷없이 아픈 거,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거는 병원 응급으로 달려와야 되는 게 진물이 나오는 그리고 한 번씩 붓더라고요. 그렇죠. 예. 붓고 또 싹 사그라들어서 코가 왜 이렇게 부었지 했는데 다음날 싸그라들고 나 요즘 그러는데?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코 염증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좀 이런 거를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글쎄요, 이제 코가 염증이 일어나는 건 수술 직후에 뭐 2, 3주 내에 일어났다 그러면 수술 동안에 감염이 일어났거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가장 황당한 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서 염증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시술한 의사도 미안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병원 때려 부시려고. 물론 그럴 만큼 화가 나기도 하는데 네. 그 이제 직접 시술했던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을 그쵸. 거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잘하는 병원, 네. 잘하는 이제 원장님한테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네. 사실 그 원장님 그 분들마다의 이런 뭐라 주특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장님도 혹시 주특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특히라면 이제 대부분 성형외과 의사들은 눈, 네네. 코를 이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제가 이제 좋아하고 좀 이 수술 재밌다 하는 거는 이제 지방 이식이죠. 지방 이식 네. 요즘에 어머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진짜 커피 마시러 가야겠다. 네, 어디시요? 저도 같이 가요. 좋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방송 전에 다 같이 얘기한 게 있죠. 날 잡아서 우리 이렇게 아니 네. 그리고 또 네.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네. 이렇게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 좀 예? 병원을 고를 때 예. 좀 뭐 주의해야 될 거나 어느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런 뭐 팁 그렇죠. 같은 게 있나요? 사실은 이제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신뢰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맞고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를 또 초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얘분은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분은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뭔가 제 3의 그 능력, 감각 그게 분명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거기 시술을 알아보러 의뢰하러 다니는 환자분들도 성형외과에 가서 이 병원에 좀 뭔가 수술이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영어로 gut feeling이라고 그러죠. 뭔가 좀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대한민국의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하면은 아마 웬만한 곳이 아니라 대부분은 신뢰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이렇게 받으면서 네. 원장님과의 나와의 이런 그렇죠. 약간 그렇죠. 교감 이런 feeling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원장님의 그냥 아주 주특기 네. 나는 이걸 잘합니다. 나는 진짜 이거 하나로 정말 대한민국에 손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할까요? 수술이 있으신지. 예, 아까 이제 지방 네. 이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방 이식은 뭐 100년 전부터 해왔던 시술이에요. 사실은요. 유럽에서 네. 했었던 거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미세 자가 지방 이식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지금은 이제 사실 그 지방 이식이라는 게 네. 사실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돼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정보도 아시고 할 텐데 그 말씀해주신 대로 100년 전에도 우리가 지방 이식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네. 제가 트레이닝을 받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될 만큼 지방을 뽑아서 곤충같이 생긴 곳에다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얼굴에 막 쏘았어요. 그래서 한 달간 거의 못 돌아다닐 정도로 얼굴이 부어 있어야 한 달 뒤에 원장님 이제 좀 볼이 통통해졌어요. 이마가 이뻐졌어요. 아니 그럼 그런 100년 전 언니들도 병원 가서 막 했나 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질환 치료죠. 성형외과에서 중에 얼굴이 반쪽이 좀 이렇게 그거 알아요. 네. 세계 1차 대전 때. 얼굴 싹! 대신 물기. 물론요. 그 대부분의 성형 수술은 전쟁이 끝나면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아주 지방 이식도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지방 이식의 가장 큰 관건은 이제 걔가 얼마큼 가서 잘 사느냐 그리고 또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방 이식의 생존이라고 하는데 근데 생존율을 높이는 게 약간의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의 도전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채팅창이 보여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고 궁금증을 이렇게 써주신 거 다 보이는데 사실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얼굴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런 채팅이 있는데 예. 그거는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옆에 있으면 다 작아 보여요. 아니요. 진짜로. 아니요. 까불지 마세요. 기만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자꾸 이거 피부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런 이제 채팅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까서부터 이제 성형에 대한 이런 채팅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드릴 예정인데 제가 여태까지 본 거는 이제 네. 이런 미드 수술이라고 하죠. 이런 가슴 아, 수술에 가슴 수술. 예, 예.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우리 원장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채팅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바로바로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굉장히 힘들게 모셔온 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풍자님 이름 대고 가면 할인 가능한가요?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팀장님 전신 브로마이드 가져오면 제가 틀림없이 아. 이제 결론은 내가 먼저 가가지고 한번 해야겠네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커피 마시러 가야 된다니까. 네. 가슴 구축에 대한 얘기도 지금 계속 오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이제 부작용을 겪으셨나봐요. 가슴 이식을 했다가 생착이 안 돼서 이제 염증이 생겼다. 염증이 생긴 게 아니구나. 빠져서 이제 처짐을 지금 경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런 이제 부작용도 혹시 흔한 건지. 그러니까 가슴을 지방 이식을 이용해서 가슴을 만드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보편화된 방법은 아니고요. 당연히 유방백이라고 하고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제품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게 가장 유방백. 유방 수술 그 보형물을 이제 저희들이 유방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보형물 같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게 있고 또 요즘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해서인지 예전에 같았던 그런 구축 환자들은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제 원장님께서 지방 이식을 조금 대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 또 지방 이식에 대한 얘기가 오는데요. 코 옆에 꺼진 부분도 지방 이식으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예, 그걸 네. 이제 코 옆에 팔자 주는 거 좀 연결이 되어 있죠. 이쪽이 네. 좀 도톰하게 오르면 사람이 좀 귀티나 보인다 그래서 뭐 이렇게 흔히들 귀족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지방도 잘 살고 그리고 또 결과도 아주 만족할 만한.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아니 근데 가슴 수술을 하고도 이렇게 그걸 맞을 수 있어요. 지방을요. 지방을 가슴에서 좀 이렇게 더 키우고 있어요. 당연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갈게요. 아까 보형물이 그 사실 굉장히 뭔가 날카로운 게 닿게 되면 이제 그 보형물이 찢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백을 바꿔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지방을 넣을 때 굉장히 조심하게 넣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막 예. 이렇게 티는 별로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을 만들고 났는데 모양이 조금 좌우가 다르거나 아니면 구축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져지거나 그런 경우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지방 이식으로 네, 좀 근데 하는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들 중에 뭐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가 축하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또 쿨남 BJ로 1위 등극을 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역시 참 쿨남 BJ로서 한번 계속 열심히 한번 쿨한 오빠네요. 쿨남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분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 미세 자가지방이라고 요즘에 또 많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미세 자가지방 같은 경우를 했을 때 네. 혹시 이건 진짜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회복 기간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를 잡고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지 회복 기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지방 이식의 회복 기간은 붓기가 언제 가라앉느냐인데 대부분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있어. 네네, 우리 채연 씨. 네. 그 지방을 맨 처음에 1차 맞을 때 뽑아서 네. 2차를 맞기 위해서 냉동을 시키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학회에서 말들이 많고 거기에 논란도 여지가 많긴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 지방을 이용해서 이제 6개월 안에 대부분 6개월 넘어가면은 이제 보관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6개월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날 지방을 맞아서 이렇게 볼륨을 증대시키는 데는
어떤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또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얼굴 이제 미세 지방을 하는데 어디에서 채취하는 게 가장 맞아, 좋은 맞아. 그게 지방?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복부가 좋은데? 정말 아카데미적 질문하시는 경험. 복부에서도 하기도 하고 엉덩이 밑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닭다리살이라고 그러죠. 예, 그 옆쪽에서도 많이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허벅지 옆쪽에서 지방을 뽑는 걸 좋아하고요. 그게 좀 더 잘 사는 거 같고 뭐 채취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지방을 뽑았을 때 흉이 보이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작으면 홀이 생겨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비키니를 입었을 때 가릴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허벅지나 엉덩이 쪽에 지방을 좋아합니다. 저 새끼 이상해. 어제 비키니 못 입는데. 아, 저 새끼 이상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성형 질문과 성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어느 곳에든 진상은 있어 사실. 어느 곳에든 진상은 있고 어느 곳에든 이제 이런 꼴불견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이런 성형외과에서 정말 이거는 정말 이런 분들의 이런 진상도 봤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이야기했던 걸 우리가 내가 못 맞춰줘서 진상인 거지 그분 자체가 진상이면 그분은 어디 가서든 진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분은 좀 수술하는데 좀 상담하기가 좀 매끄럽게 되지 않는 가장 큰 분이 저는 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이 네, 원활하게 안 됐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만의 신념으로 이제 그 상담하는 의사를 물어보고 평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는 솔직히 좀 의사로서 좀 자존심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게 가장 진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 친구 중에 최고의 성형인이 있거든요. 네네네. 걔는 진상은 아닌데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성형을 다 하는데 그래도 병원에 가서 말을 해요. 저 양악할 수 있을까 하면 그 의사들이 안 된다고 돌아가래요. 그럼 저 어차피 다른 데 해주는 데 가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성형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욕심인 보건 거지. 수술 중이에요.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병원의 진상을 또 한번 들어봤는데 혹시 각자 살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진상 정말로 나 진짜 이 사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저는 우리 또 진미채 예진 씨. 저는 제가 한번 진상이었던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네.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 짠다.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코가 제가 얼굴 중에 코 수술만 유일하게 했었는데 그 코가 저는 매부리가 있어서 이제 팡팡이를 하고 이제 이걸 채워 넣는 걸로 수술 처음에 상담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딱 결과물이 나오고 보니까 여기 매부리가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상태인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다시 수술대에 누우면서 저는 이 매부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수술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매부리가 유지가 되냐, 이거 다시 해달라 막 땡깡을 부렸어요. 근데 이제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었고 붓기가 좀 더 빠지면 6개월 뒤에도 매부리가 있으면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서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 너무 코가 날렵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빠이빠이 했었습니다. 너무 성급했구나 마음이.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생애 첫 수술이다 보니까 붓기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었어요. 뼈는 깎더라도 그 남아있는 피부가 좀 늘어져 있던 거기에 적응돼 있던 피부가 있잖아요. 그게 좀 여전히 매부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본성은 버릴 수가 없고 그럼요. 뼈도 자, 똑같아. 그러면 우리 또 여지 언니도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입꼬리가 이렇게 실룩실룩 하고 있는데 우리 여지 언니는 또 혹시 또 살면서 저는 1년에 걸쳐서 두 병원을 갔는데 원장님들이 진상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얼굴 처음 원장님이 진상. 광대뼈하고 턱뼈를 안면 윤곽하고 같이 깎는데 처음에는 부어서 몰랐어요 진짜.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처음에는 이효리처럼 닮아갖고 에? 이 바닥에 원래 소송이 났었거든요. 이효리 닮았다. 인정. 이거 거짓 방송이죠? 아니야 그 증인이 다 있어. 거짓 방송은 네가 먼저 시작했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붓기가 빠지니까는 이제 V라인이 없어지고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중심이 옆에 가 있고 어머 턱끝이 옆에 가 있고
광대뼈도 짝짝이로 깎아갖고 붓기 빠지니까 다시 나와 있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때 가슴상형을 이렇게 했었는데 동그래야 될 게 육각형이 돼 있더라고. 가슴이요? 그래가지고 정육각형이 돼 있으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벌크업 했네. 아니 옆에서 침 뱉고 난리 났어요 지금. 왜 이래요 정말. 우리 첫 만남인데 너무 무례하시네요. 제가 가슴을 좋아해요. 아니 우리끼리는 이제 그 보형물이 접힌다, 운다 막 이런 이제 단어를 쓰다 보니까 하는데 침은 뱉지 말아주세요. 첫 만남에 너무 무례하세요. 이제 갑자기 또 나도 이제 여재 언니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뭐였냐면 또 반대로 우리 또 예진 씨랑 여재 언니랑 섞어놓은 거야. 나도 진상이고 원장님도 진상이고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할 때였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날에 술을 먹은 거야.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저희 수술이 그 같은 병원인가요? 네 맞아요. 기억하시죠? 그 비뇨기과 기억하시죠? 아, 네, 제가 쌍꺼풀 비뇨기과요? 비뇨기과에서 했어요. 정말로. 거기가 쌍꺼풀 수술 정말 잘한다고 소문이 그 나는 아까 거예요. 말했던 네. 제 친구가 거기서 해서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다 그 병원을 수소문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다른 분들은 다른 거를 까시고 저는 눈을 까고 근데 저는 이제 그날은 저도 이제 술을 완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갔는데 원장님도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어머. 그래서 둘 다 그냥 만취 상태로 수술한 적은 있었어요. 맞대 마셨는데 진짜 맞대 맞은 거야. 그래서 중간에 다른 이제 병원 이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저를 수술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사지 하고 있는데 둘 다 손을 떨고 병원에서 이게 알코올 냄새인지 술 냄새인지 모르는 또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보시면서 나 정말 이런 거에 대한 성형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면은 또 바로바로 저희가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채팅을 좀 읽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모두 다 또 사실 전문가 같아요. 하도 이제 성형외과의 이런 큰 손분들이셔가지고. 아, 전 아니에요. 네, 아까 이제 양악 얘기 나올 때 박수 치던 분이에요, 저분이. 저 네. 자연민이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성형 전문가 같은데 우리 이제 한 분씩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얘기를 해보려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성형 꿀팁. 내가 가지고 있는 성형 꿀팁. 어느 계절에 했을 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뭐 나는 뭐부터 해야지 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본인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또 여자 언니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성형 꿀팁은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성담동, 신사동, 논현동, 강남역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병원 분위기를 봐야 돼요. 일단 처음에 로비에 딱 있을 때 이쁜 애들이 있으면 거기서 해야 돼. 근데 부작용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하고 나서 또 이렇게 검증 받으러 오고 뭐 치료하러 잠깐 오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의 눈을 보면은 그 병원마다 난 볼 때 병원마다 그 병원만의 눈 모양이 있더라고. 그게 내 마음에 들면은 거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술가의 작품을 보듯이 우리 원장님들의 이런 작품을 하나하나씩 보는 것도 꿀팁일 수도 있겠네요. 또 세이 씨는? 저는 근데 이제 매년 10월쯤에 저는 꼭 성형을 하나씩 해요. 뭔가 가을 추수하는 느낌으로다가. 날이 그러니까 선선해지고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누워줘야지 맞아요. 가을은 마음이 좀 편하고 수학의 계절이니까 맞아요. 하나씩 뭐 얻어가야죠. 겨울이 좀 우리. 따뜻하니까 그래서 좀 계절은 항상 10월. 그런 그리고- 의미의 자연민. 1년에 한 번이 저 새끼 자연민 저거 안 기준입니다. 되겠네. 저 새끼. 끝까지 이제 자연민을 외치시던 분이 1년에 한 번 선선해질 때 그쵸. 수학의 계절 때는 한 번 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진미치 친구들의 또 이런 깨 꿀팁. 우리 채연 씨가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원래 얼굴이 되게 많이 붓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맞아. 근데 이제 성형하면 얼굴에 붓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성형하면 네. 근데 이게 확실히 걷기를 많이 하라고 병원에서 하는데 맞아. 진짜 산책. 네, 걷기를 많이 했을 때 붓기가 훨씬 더 빨리 빠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럼 그 원장님 지금 이런 네.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우리 또 네. 채연 씨는 산책, 걷기, 네. 또 우리 여재님은 많이 또 성형외과의 이런 원장님들의 작품을 한번 봐라. 우리 또 세이 씨 같은 경우에는 날이 선선해질 때 한 번씩 누워라 이런 이제 정보를 좀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 채은 씨 말은 100% 맞고요. 하드캐리야 오늘.
저희들이 웬만하면 움직일 수 있으면 많이 움직이세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카메라도 움직이세요. 낮에 돌아다니기 힘드시면 그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제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좀 저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는 건 그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전지현처럼 해달라고 하면 못하면 그분이 그게 뭐야 실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개월 뒤에 봐야죠. 6개월 뒤에 전지현이 됐는가 봐야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네. 그 부작용 때문에 갔는데 음. 제가 사후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 모형이 보형물이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아까 그랬어요. 방금 그거 상상을 해봤는데 네.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보형물이 들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좀 제대로 잘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그 크기를 그 방을 크게 만들지 적당하게 만들지 않았을 때 이제 그 모양이 나와요. 아까 주사위처럼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유방 보형물을 넣고 주사위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건 수술이 좀 덜 됐구나 싶어서 다시 더 박리를 하고 집어넣기를 하죠. 방을 잘 팠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세희 씨가 말씀한 10월 달에 수술을 한다는 건 그냥 날이 더울 때보다 예, 개인적으로 아니 그리고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좀 좋은 게 약 같은 게 그 뭐지 페이스 라이너라든가 뭐 이런 붓기 빠지는 약 전 진짜 잘 챙겨 먹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또 쿨남 BJ에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뽑아주신 꿀잼각 1위를 했어요. 근데 나 이거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 갑자기 또 생각이 든 게 우리 진미채 친구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리액션 해주는 게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한번 우리 진미채 친구들 우리 진미채 친구분들의 이제 팬분들을 볶음이라고 하죠.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킹콩월드님이 별풍선 50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 둘, 먼저 킹거 언니 50개만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이거거든. 랑랑쭈쭈. 랑랑쭈쭈. 랄랑쭈쭈. 자, 우리 그러면 여긴 뭔가 우리 그러면 약간 이제 상큼한 거를 봤다면 이제 다음에는 좀 신 거, 시끄러운 거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러면 우리 또 여제님하고 우리 세이님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우리는 어제 저걸로 올라왔습니다. 할까? 저기 우리 송장님께서 별풍선 10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각자 리액션을 같이 하죠. 해야지. 이거거든. CEO 시작 이거거든. 이거거든.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 소문이. 원장님 해주시면 안 돼요? 원장님이랑 저랑 영광입니다. 어머 여기 또 우리 킹콩월드님이 별풍선 100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킹콩월드님. 다 쏟았어. 아니 이거거든. 어떻게? 우리 지민씨 친구들 한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원장님을 위해서. 원장 선생님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세지방. 이세지만 지금 이제 채팅창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원장님은 무슨 죄냐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제 댓글들을 다 보고 왔거든요. 이제 진미채 친구분들의 이제 방송국에 올라온 댓글들 중에 하나가 늙은 사자들 곁에 보내는 어린 사슴들 같다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저는 좀 나이대가 비슷해요. 진미채 친구들. 네, 안 물어봤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팅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또 한번 채팅을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채팅이 그런 또 채팅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코 수술, 가슴 수술 다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는 이제 수술인데 사실 이제 이런 매개체에서 가끔씩 뭐 요거를 실리콘은 또 뭐 10년에 한 번 갈아야 된다 말 그대로 20년에 한 번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또 이에 대한 또 사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 논란이 좀 많고요. FDA 공고사항이긴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정말요? 근데 갈아야 이제 된다. 가형 지금 일반 이제 필드에서는 이제 성형외과 외래에서는 그게 그냥 그닥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2년 남았네요. 2년. 뭐 시한부 같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정확한 네, 그거는 그렇죠. 없으나 뭐
갈아도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질문이 있는데 그럼 탈이 네. 안 나면 굳이 탈이 없으면 그렇죠. 바꿀 필요는 없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유방암 검사를 이렇게 초음파나 뭐 엑스레이 검사를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참고로 남성분들도 유방암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예, 지금 하는지. 뭐였냐면 지금 유방암 얘기가 나오다가 아. 채연 씨가 옆에서 어머 어떡해 이런 리액션을 갑자기 남자분들 있을 수 있다. 갑자기 한 방 맞은 것 같은데 우리. 아니요, 전혀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웬일이야? 앞에 다 웃고 계시는 유방암은 여자들만 걸린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사실 유방암으로 죽었던 그런 드라마. 맞아요. 네. 기억하시는 네, 분? 네, 네, 예, 예. 그리고 되게 황당하다고 했었는데 저도 의대생 시절에 유방암이 남자한테 걸린다 했을 때 사실 근데 인터넷에 요즘 유명한데? 뭐가 유명? 귀 얇은 걸로 대결하다가 자기 친구 아빠는 유방암 보험 가입했다. 아 이제 그런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야이 새끼야. 오늘 사실 이렇게 옆에서 침도 뱉어주고 이렇게 좋아요 아주 재밌어요. 아 근데 가슴이 이제 뭐지 제 주변에도 그 한 명 친한 언니가 네. 이제 가슴 재수술을 하려고 CT 같은 걸 찍었는데 팩이 터져 있더라고요. 어머. 근데 그거를 언니는 몰랐던 거. 그러니까 가슴은 만약에 그렇게 터지거나 이러면은 뭐 증상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코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코헤시브 젤을 이제 그게 약자고요. 네. 설령 터져도 그 자리에서 잘 유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이 이제 코겔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터져서 그 실리콘 안에 들어있는 게 실리콘인데요. 네. 우리 몸에 이제 직접 접촉이 되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전신성 질환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라는 정도로 알려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당연히 이제 유방백을 보형물을 갈아주는 게 이제 저도 그래서 그 언니 보고 나서 거의 한 번씩 이제 병원 갈 때마다 찍어요. 그렇죠. CT 한 그러니까 번씩.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그 유방암 검사를 5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공고사항이 있는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사선 검사를 받아보시고 특히 유방 그 확대 수술을 받았다면은 뼈의 상태도 한번 그때 가서 확인도 같이 이게 해보시면 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지 흐르더라고요. 않을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지방도 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 지방이 뺐는데 내 지방이다 내 나이가 좀 많아지면 좀 지방도 늙지 않나요? 그럼 터짐이 오거나 이런 글쎄요, 근데 현상은 나이에 따라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 이식에 있을 때 생존율, 생착률이 얼마냐에 따라 그 싸움이라고 했는데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해서 지방이 덜 생착이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을 넣고 나면 후에 뭐에 눌린거나 하면 모양이 바뀌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약간 이제 아주 가벼운 이제 눌림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겪는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코 위로 떨어뜨리는 약간 그런 경우 너무 그런 아파. 경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혹시 네. 많이 수술 직후에는 이제 좀 당연히 아프니까 조심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케이스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애완견을 낳다가 이 애완견이 헤딩을 해가지고 코가 돌아간 적이 있어요. 어머. 네? 네, 그 이제 어머 혹시 귀여운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우셨나요 그분이? 아닌데 그것처럼 이제 초반에는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프로텍션을 잘 해주고는 있지만 주의해서 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남성분들이 이제 코 수술을 의외로 많이 하는데 스포츠 활동, 축구나 농구 그렇게 몸싸움을 하는 그런 스포츠 하면서 코 같은 경우가 다시 다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또 그런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실리콘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건지 맞는 건지 또 어떤 분에게 안 맞는 건지 이렇게 뭐 맞는 사람이 저는 실리콘 있고 부작용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냐 이런 걸로 또 질문이 올라오고 글쎄요, 이제 실리콘은 가장 안전한 그 인공 대체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실리콘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정확한 문헌을 제가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실리콘이 안 맞아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말했지만 염증이 자꾸 반복되면은 나는 실리콘이 안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이제 그렇다면은 다른 체제를 찾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을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 오늘. 정말 전문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시간을 내서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 또 병원을 가곤 하죠. 그쵸. 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모셨을 때 우리 또 여재님, 세이님, 우리 진미채 친구들 또 저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요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냥 원장님 생각에. 한 명 한 명 좋다. 다 좋다. 찍어주세요. 좋다. 좋다. 한 명 한 명 다 찍어주세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요거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혹시 글쎄요, 네, 한번 외모 지적 한번 시원하게 해주셔도 돼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역으로 한번 할게요. 하지 말았으면 이야기를 아까 오. 했는데 아까 예진님이 눈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봐서는 저런 분이 이제 간혹 와요. 그래서 나 눈 쌍꺼풀 수술을 했으면 하고 오면은 아, 너 무슨 소리냐? 네가 뭐 솔직히 조카나 딸뻘인데 아빠, 삼촌 나 눈 수술할래요? 그러면 미친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경우가 있죠. 선생님 저는 네. 이게 제가 원래 이 쌍꺼풀 라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한 2년 전부터 한쪽이 계속 풀려서 지금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같이 맞추고 싶어서. 그렇죠. 나는 아까 모양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요. 테이핑을 계속 하게 되면 피부염도 일으키고 네네. 또 피부도 또 늘어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절개가 싫다면 매몰법으로도 아마 간단히 교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형외과를 갔었는데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그 앞트임을 되게 강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미간이 먼 편이라고 하면서 방송하실 거면은 앞트임을 꼭 해라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앞트임이 흉을 안 남는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앞트임을 혹시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비례를 보고 이제 당연히 결정을 지어야 되죠. 다 무작정 앞팀을 하자 그래서 앞팀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앞팀은 흉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흉은 대부분 보이고요. 매직 앞팀이라고 한때 각광받았던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에 흉은 남아요. 그렇지만 이제 몽고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아, 난 그래도 흉이랑 바꿀래야 할 정도의 그 몽고주름이라면 당연히 앞팀을 하는 게 낫고요. 어떻게든 앞팀을 하게 되면 인상이 좀 시원한 느낌, 그리고 좀 더 세련되고 도해지적인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른 혹시 이분은 꼭 졸려오시죠? 아니요. 안 졸려요. 하시다가 걸리셨어요 저한테. 아닙니다. 아니 아프고 하는데 눈이 마주쳐가지고 또 혹시 우리 진미채 친구분들 우리 또 예진 씨 예. 말고 미호 씨나 채연 씨 중에 요거는 조금 추천해요 라는 혹시 친구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완벽하다. 예, 근데 채연 씨가 아까 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참 도전적이겠다. 오늘. 그러니까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그래서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하다니까 언니 누워만 있으면 돼. 하지 마세요. 아까 채연 씨가 원하는 모양의 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이유 코를 원해요. 아이유 코 될까요? 정말 작고 약간 얇고 여기 소멸 직전에 코. 제 이 콧 날개가 진짜 되게 두껍고 제일 좋아. 콧볼이. 네, 콧볼이 네. 콧볼이 높고 네. 되게 비대칭이에요. 이렇게 위로 봤을 때. 볼드모트를 제일 좋아해요. 정말 여자처럼 작고 아담하고 그렇지만 약간 세련돼 보이는 그런 코를 가고 싶거든요. 그런 볼드모트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안타깝죠. 성향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저 니즈를 과연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 그러면은 선생님이 제 코를 했을 때 네. 선생님은 어떻게 저희 수술에 있어서 몇 % 확률로 성공할 것 같다. 아, 도전했을 때? 솔직히 의사로서 그렇게 아까 도전이란 말은 참 힘들겠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퍼센테이지를 계산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저 코가 저대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저대로 있어도 될 건지 아니면 한 번은 근데 뭐라고 손을 손 안 댄 거야 아예? 세 번. 그러니까 한 번은 한 개 전에? 지금 원장님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이게 한 번은 의료 빅살이 났어. 연목 실패. 한 번은 의료 목적으로 한 거고 비중격이 이제 휘어서 비중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중격이 다 휘어가지고 병원에 살 때 그때 이제 성형이랑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끝이 약간 너무 뭉개져가지고 그걸 재수술해서 총 3번인 거예요. 뭉개졌다는 건 왜 뭉개졌다는 거예요? 코끝이 약간 망가. 애완견이 박아서. 그
과도하게 좋아. 비중격을 제거한 과도하게 비중격을 제거한 경우에는 콧등이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채연 씨는 그냥 미스테리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코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질 여지가 있는 건지 수술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방향은 당연히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채연 씨가 만족할 건지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수술 후에 또 계속 이야기해가면서 만들어요. 원장님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옆으로 이제 살짝 돌려서 우리 또 아까 전 억소리가 나오는 성형을 하신 우리 또 여재 언니 또 계시는데 네 여재 언니 요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 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괜찮아요. 예. 무서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굉장히 여기 진미채 친구분들은 여기 여기 있던 볼 분들 때랑 어깨가 많이 좁아지셨어. 뒤에서 왜 보면. 저희 둘 제가 그럼 어깨를 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웃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아 예. 여재님이 아니라 억재님입니다. 그 얼굴이 나이가 들면 이제 중력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가 물구나무로 서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중력 처지잖아요. 나왔습니다. 물구나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당겨 올려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그 절개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젊게 하는 방법 중 수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쪽에 이게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나 한국말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바이코로날 다이섹션이라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당겨 올리는 시술이죠. 제가 그리고 확실히 젊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근데 그거 저 흉이 23살에 너무 크죠. 그게 이제 제 생각엔 아마 이 안화상 이 윤기를 깎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볼이 처지는데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은 물론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실로도 간단하게 당겨지고요. 결과도 비교적 만족할 만합니다. 근데 결론은 실은 우리 여재 언니에게 네. 또 드릴 말씀은 우리 원장님은 나이가 있는데 이제 물구나무 서기해서 다닐 수는 없으니 약간 실이라도 좀 땡기자. 이제 근데 그런 말씀인 원장님이 것 뭐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네. 부작용이 나서 이것이 처진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진피를 넣은 거거든요. 볼에. 진피를. 네. 진피를 아까 하죠. 지방 이식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했는데 싸우시는 거 아니죠? 가운데 옛날에 그 두 번째 엇가심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던 상담이 원활하지 않는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가운데서 무서워.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엉덩이 살에 얼굴에 붙인 건데 엉덩이 밑에 그 대퇴부 쪽에 진피 네. 조직을 잘라서 살점을 잘라 넣은 건데 그게 처진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를 떼어내기 위해서 3번을 수술을 했어요. 근데도 한 번에 다 안 잘라진다고 해서 흉살이 져 있더라고요. 근데 흉살이 지고 또 지고 하니까는 이게 나중에는 처진 것처럼 이렇게 그을린 것처럼 이렇게 자국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하시는지.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 진피를 어느 쪽으로 해서 열어서 들어갔죠? 아 입안으로. 입 안으로요. 그러면 좀 그 촬영 좀 검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엑스레이, CT나 MRI 같은 거 좀 제가 찍어봐서 입안으로 이거 같이 하면서 안면 윤곽을 턱을 또 했었거든요. 금액은 상관없으시죠? 억까지 원장님 쓰셨어요. 우리 또 여재님의 진지한 상담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또 사실 2019 미스 인터내셔널 세계 미인대에 나온 우리 또 BJ 세이가 또 앉아 있는데 아무리 미인대로 네가 나갔어도 요것만은 한 번만 더 하자라는 혹시 아 근데 있으신지?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그리고 거. 제가 추구하는 또 그런 미인상이 있는데 네. 저는 쌍꺼풀을 우선 풀고 싶어요. 저는 좀 진짜 그냥 수수한 그런 얼굴 청순 얼굴을. 너 지금 되게 청순한데? 근데 그래도 이게 좀 가까이서 보면은 눈이 좀 한 티가 나서 저는 좀 한 티 안 나게 그래서 전 얼굴에 보형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치기만 다쳤지. 얼마 전에 뺐으니까 저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보형물 없는 여자예요. 그럼 원장님 보시기에 그 쌍꺼풀 무쌍으로 한다고 무쌍으로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닥쳐. 예, 저 두 개밖에 새끼들 없잖아요. 네. 아, 네. 무쌍으로 바꾸는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우리의 눈썹이 있잖아요. 얘도 털이니까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거 모근. 모근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얇게 쌍꺼풀을 다시 만들면 좀 무쌍에 가깝게
쌍꺼풀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금 좀 그러면 코가 너무 하고 싶어요. 세이 얼굴에 네. BJ 세이님 얼굴에 그 지금 수술 혹시 추천하시는지? 글쎄요, 굳이 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 추가적인 거. 그러니까 오빠 편하게 말해주세요. 아니 전혀 뭐 그런 그런 건 아니고요.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성형외과에서 만약 해서 나 이게 해서 믿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면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환자분이 의뢰를 하시면 당신 이게 좋습니다 하세요 아니면 하지 말고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거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 결과적인 책임을 어떻게 되는? 근데 저 지금 좀 서운해요. 왜요? 왜 등 돌려요? 근데 거기가 너무 왜 우리 안 사실 너무 사각지대야, 강력해 사각지대.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술을 추천하는 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턱인 경우가 좀 있잖아요. 무턱은 아기 때는 참 귀여워요. 무턱은 맞아요. 귀엽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좀 매력이 좀 반감되는 그런 우리 인상학적으로도 그 옆모습이 프로필이라고 그래요. 옆 프로필이 이쁘게 나오려면은 턱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게 코끝, 입술 끝에서 그 황금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좀 못 지키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놓쳐요. 나 눈하러 오고 코하러 오고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하러 왔는데 내가 봐서는 당신 입 안으로 해서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서 혹시 치아가 잘 맞는다면 양악 수술까지는 할 이유가 없고 턱에 좀 실리콘 하나 넣어서 턱 끝을 살려봐요. 보세요. 그럼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는데 그냥 비교적 큰 수술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간혹 권해드리고 또 의외로 수술이 잘 되면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했거든요. 그쵸? 양악해가지고. 예. 예. 알아보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턱이 조금 이렇게 옆모습에서 무턱보다는 턱이 좀 있을 때 좀 더 매력적이에요. 그 우리 또 세이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병을 갔을 때 세이 씨 턱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 제가 알기로 제가 개턱이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턱을 한 번 더 쳐보고 싶어가지고 어. 칠 수 있나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예쁘다. 원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떡해요? 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턱 치는 건 저 이제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여기가 엄청 꺼져가지고 여기를 좀 빵빵하게 맞고 싶은데 근데 몸에 근육이 많아서 뺄 지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러를 맞고 싶어. 뺨 같은 거 맞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빵 거기에 맞아? 이제 인디안 주름이라고 하잖아요. 인디안 주름은 거기는 참 그 일반 필러나 지방으로 올리기가 참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 제약 회사 이야기를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 성형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인디안 주름에 사용하는 약이 있고 좀 처음에 주입했을 때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디안 주름이 좋아지는 그런 약이 분명히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아마 각 이제 뭐 부위마다 쓰는 이런 뭐 필러도 종류가 많고, 그럼요. 보톡스도 네. 종류가 많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또 진미채 분들, 여제님, 세이님 앞에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상담을 받아가지고 나도 궁금해 죽겠는데 뒤에서 똥줄이 타가지고 나 혼자 그럼 저도 혹시 말씀하세요. 굉장히 도전 욕심이 있으신 거죠? 말씀하세요. 혹시 저는 예. 오늘 왜 다 나한테 침 뱉어? 아니 원장님 뭐야 다 나타야 뭐야? 웃음이 터져서 그런 거고요. 그래요? 풍자 씨는 네, 사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당연하죠. 견적 나오죠. 네네. 견적 나오죠. 견적 이게 여기에 사뭇 다르다 지금 느낌이 사뭇 달라. 여기를 초대받아서 이제 네. 풍자 씨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요. 네. 이목구비는 사실은 뭐 고쳤다고 해서 여기 더 이뻐지고 사실 지금 상태로는 뭐 굉장히 이쁘시고요. 근데 알것 같네요, 뭐 정답을.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풍자 씨는 네네. 풍자 씨 나름대로의 개성인데 그걸 죽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뭐 한 달간 호텔에 가둬놓고 금식 시켜놓고 완전한 사이. 그래서 너무너무나 예쁘게 날씬하게 된다 그래서 풍자 씨 매력이 과연 남아 있을까요? 저는 약간 원장님이 비유를 하시는 게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가끔 좀 무섭기는 해. 근데 농담처럼 가끔 이야기하면 우리 조카들이나 삼촌 난 뭐 했으면 좋겠어라고 가끔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넌 금지고 다이어트 해라. 다이어트가 분명히 이뻐진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성형을 이제 집도를 하시는 원장님이지만 스스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는 거를 너무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우리 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또 우리 또 이제 꿀잼을 위해서
우리 또 억소리 나는 또 억여제님이 우리 또 한 번씩 또 원장님 빙의가 돼서 이번에 또 진미치 친구들한테 좋다. 좋다. 아니 억소리 나는 우리 네, 선배님이잖아. 아니, 아이들. 그때 원장님 앞에서 네네. 하기는 그렇고. 아니요, 저는 그냥 너무 찬성인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제가 그냥 방송하듯이 저도 이 트랜스젠더 동생들이 부작용들 많이 겪어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얼굴이었으면 내가 제 얼굴이었으면 네.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저기 네네. 그 바로 채연 채연이 씨를 같은 보네요. 네. 채연이부터 하면은 광대턱 한번 V라인 한번 네. 이렇게 자, 광대턱 아까 전에 안면 유광 했다고 했지만 또 강대턱이 나왔습니다. 거의 그 트랜스젠더 분들 2번씩 하거든.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은 선택인데 그렇게 하고 코가 나는 한지 몰랐거든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되게 자연스러운 코를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세 번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코가 좀 내가 아는 동생이랑 좀 다 비슷해서 그렇고 눈이 작은데 그 진짜 눈은 선생님 빙의 되신 거 아니죠? 그렇게 하고 너무 그 정도? 약간 이제 사실 이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 이런 이제 BJ 중에 약간 이제 진진중이다라는 얘기를 살짝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앉아서 그냥 딱 이거죠. 얼굴 하나씩 하면 되겠다. 그냥 가슴 위로 하나씩 다 바꿔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지금 네. 이제 현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 또한 성형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물어보세요. 이제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제님도 세이님도 진미채 분들도 똑같겠지만 성형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저희한테도. 맞아요. 그러면서 많이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이제 뭘 느꼈냐면 물어보는 그 이제 성형 또는 시술이 매주 또는 달마다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런 유행이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하는데 혹시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요즘에 정말 조금 핫한 최근 트렌드 얼굴. 그렇지. 요즘에 제일 트렌드 되게 뭐 핫하다 이런 혹시 시술 수술이 있는지. 그런 시술은 워낙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는 게 이제 성형외과이긴 하고요. 근데 뭔가 핫하고 그때 뭐 요즘에 이게 유행이야라고 하는 시술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새로운 어떤 약이 나와서 피부에 뭐 물광이 옛날 한때 물광 주사 되게 유행했잖아요. 수분에 아주 좋다라든가 아니면 뭐 잔주름에 아주 개선이 있는 뭐 좋은 약이 나왔다 할 때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눈이 대세야. 요새는 코를 해야 돼. 요새는 뭐 입꼬리를 올려야 돼. 뭐 그런 요새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좀 핫한 게 입술 입쪽인 것 같아요. 입술, 한때, 입꼬리 이렇게 예. 웃는 게 이쁜 걸 만들려고. 그렇죠. 좀 예, 입꼬리 올리는 다 시술은 했거든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뭐지? 입술이 되게 얇은 편이라 여기서 자꾸 남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 남자가 맞으시잖아요. 맞는데 그래도 여성이 되기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남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여자야. 그러지 마세요. 근데 나는 그래서 이 입술- 예진이가 입술이 얇아서 더 예쁜 거예요. 저는 맞았다가 이번에 다 빼버렸거든요. 얇은 입술을 원해서. 그래서 뭔가 저는 주변에서 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입술 필러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그럼 더 여성스럽게 보일 수 있을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지금 입술도 충분히 꼭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좀 입술이 얇으면 뭔가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성형이 자연스러운 게 추세인 당연히죠. 거죠. 예, 요즘에는 아주 예. 자연스럽게. 70년대 영화 배우들을 보거나 뭐 네, 그때 네. 당시에 이제 명동이 성형외과의 메카였었는데요. 네,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60대, 70대 이제 어머니, 할머니 분들께서 오시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정말 성형 수술을 서구지향적으로 수술들을 하셨어요. 눈들은 굉장히 쌍꺼풀 라인은 크고 코는 그냥 단순하게 실리콘으로만 코를 높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계세요. 근데 요즘에 당연히 그렇게 수술을 하면은 이거는 수값이죠. 네? 저기 고속값이라고. 눈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지금 우리 또 채팅창을 또 이제 보면서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또 채팅창을 보면서 지금 이제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또 계속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입꼬리 수술의 원리도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입꼬리 필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또 필러는
없어질 때 이제 필러들이 1년이다, 6개월이다, 또 2년이다, 10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필러가 그러니까 처져서 없어지는 건지 녹아서 없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 흡수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간혹 반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남아있는 부위가 몇 군데가 잘 있어요. 예를 들면 입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집어넣으면 비교적 좀 영구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입술 같은 경우에 그 흡수가 되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이마나 뭐 필러 주름이나 그런 것에 넣는 거는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저랑 이번에 이 친구랑 그 뭐 이벤트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호랑 이제 이벤트 하러 해서 갔는데 제가 맞고 나서 한 2주 동안 얼굴 붓기가 너무 심했고 붓기가 빠지고 나니까 여기가 지금 움푹 파여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관리를 잘 못한 건가요? 글쎄요, 이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필러를 이마에 골고루 집어넣기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작은 양을 가지고 지방은 좀 많은 양을 가지고 넓게 넣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아지게 유도를 할 수 있는데 필러는 그 자리에서 정확한 양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게 해야 돼서 굉장히 숙련된 그런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가 꺼져 있다면 뭐 필러를 하나 더 보충을 하는 게 맞겠죠? 질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이제 뭐 필러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만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성형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건데 또 이제 우리 앙추님께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코 수술은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성형외과 가서 하는 게 낫나요? 라는 또 궁금하다.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이거는 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 아니 분명히 팔은 근데 이비인후과는 약간 치료 목적이라 그러면 또 성형외과는 뭔가 이렇게 미용 목적. 당연히 그렇게 저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네. 코 수술은 워낙에 성형외과에서 시작을 했었고 많이 하는 수술이죠. 저는 근데 사실 눈 채연 씨 졸려요? 아니요. 또 하품을 걸렸는데 약간 이렇게 사람이 하품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바글바글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니 앞에서부터 계속 하품을 하시더라고. 아닙니다. 네.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코 얘기 이제 다 들었다 이거예요. 도전. 그 원장님이 약간 아까서부터 이제 채연 씨의 코를 보면서 그러니까 도전 욕심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이제 또 요즘 아까서부터 이제 또 진미채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세이씨 팬, 여진이 팬 이렇게 많이 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 하고 계시면서 또 저도 가겠습니다. 예약하겠어요. 아주 난리들이 났네요, 여러분. 우리 몰래 가지 말고 다 같이 가요. 콜. 근데 이러면서 알지? 갔는데 회복실 갔는데 누가 한 명 누워 있다니까. 왜 날 쳐다봐? 아니 그랬다고. 그랬다고. 네, 아니 성형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염색이 얼마 들었는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네, 자 필러는 그러면 이제 녹는 거는 녹고 네. 사실 남아 있는 건 남아 있더라고요. 네, 얘기를 네, 들어보면 맞아요. 저도 네, 이제 애교 필러를 이제 한 7년 전에 5번을 먹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아예 안 빠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쵸. 유행했으니까 이게. 애교 필러도 비교적 오래 잘 가는 부위 중에 한 그래서 이 남겨진 필러는 사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뭐 긁어낸다 또는 녹이는 주사를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필러는 어떻게 혹시 그게 이제 처리가 되는지. 그럼요. 그게 네? 녹이는 효소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걸 맞으면 72시간 내에 대부분 녹는 거로 돼요. 근데 나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녹이는 게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여자분이 혹시 녹여보셨나요? 녹여봤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했다가 오일이 안 어울려서 녹였는데 바로 녹았어요. 바로 녹아서 그러면은 흔적도 없이 필러감만 나가서 근데 저도 이걸 맞았었는데 이거 맞고 나서 다크서클이 이제 한 8년 지나니까 엄청 심해졌어. 그러니까 필러하고 다크서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다크서클 자체는 네. 이렇게 몸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피로도도 물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눈 밑에 필러를 맞아서 다크서클이 된 거는 그럼 까마귀 이거를 날짜 배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지방 재배치를 하면은 네, 좀 사라지나요? 다크서클은 솔직히 교정은 힘들고요. 이제 지방 재배치를 한다 해서 다크서클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뭔가 어떡해.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양을 넣는다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세지방 이야기가 했잖아요. 지방을 이렇게 잘게 디바이딩 나누게 되면 지방 세포가 깨지는 과정에서 성장인자나 또 알게 모르게 줄기세포도 분명히 나오기도 하고요. 그걸 눈 밑에 깔아주면 다크서클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다크서클인 경우에는 미세지방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지방이 점점 얼굴에서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볼도 많이 들어가고 광대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2년 전부터 여기 눈 밑 주름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애교를 좀 채워서 넣을까라고 했더니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보셨던 분이 나이가 먹으면 살이 빠지면서 애교살도 빠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 당연히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거는 그 자연의 섭리이고요. 뭐 그거보다 그냥 우리가 표정을 아니, 지으니까 거기 이제 주름이 자꾸 접히고 그러죠. 아니 선생님이 조용히 한 방씩 그러니까. 내기네요. 그러니까 애교가 의외로 빠지는 건지.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속설 그 의외로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기는 하죠. 그럼 애교를 채우면 주름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아. 시각적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눈 밑이 이제 노화가 와서 쉽게 노화요? 나이가 시간을 되돌려 드릴 수는 흘러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크가 면이 됐는데 수술을 한다 해서 면이 실크로 되겠습니까? 되게 슬프다 갑자기. 원단이 바뀌었는데 수술을 한다. 원장 여기 와서 우리 다 나는 면이 된 거야? 상처 하나씩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폭력배, 팩트 제가 팩트 폭력배. 폭력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성형외과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방법은 있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를 너덜너덜하게 하시면서 방법이 질문이 있다고요?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성형외과 가면은 이거는 이 가시는 분들이 되게 좀 참고할 사항인 것 같은데 성형외과 가면은 저는 눈 뭐 어디 수술할 부위에 한 가지 때문에 갔는데 컨설팅 하시는 실장님들은 많은 걸 지적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뭐 이게 결국엔 병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선 사업은 아니잖아요. 뭐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내드리긴 하겠죠. 더 유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실장님들 보면. 근데 사실은 실장이 유도를 한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닥터하고 또 미팅을 갖게 되잖아요. 뭐 일단 봐서 그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요. 실장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 그건 오바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올해 같이 실장을 하게 되면 실장이 의사를 알아요. 근데 이 원장님은 이런 수술은 안 하셨을 거야. 권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그렇게 엉뚱한 수술을 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원장님이 엄청 솔직하시다, 팩폭자다, 많은 이제 폭력배예요. 채팅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너무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다가 좀 약간 너덜너덜해지는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네. 귓가에 정확히 때려 박아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외모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또 네? 성형 수술에 또 아주 첨단을 달려야 되는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이지. 근데 되게 원장님이 아까부터 우리는 많이 해서 이제 저쪽만 보고 저 많이 안 했어요. 의자 위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하고 예전에. 싶은데 고객 돈이 대응하는 없으니까. 것처럼 지금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연미는. 성형 수술은 20대도 많이 하지만 네. 30대, 40대 심지어 예쁘지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90세 할머니 분도 했어요. 아니 그게 이뻐진 게 아니고 나이가 눈이 처지면 이제 짓물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쌍꺼풀 수술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제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수술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 외모에 대한 정체가 확립되지 않은 사춘기는 수술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눈썹이 찔린다라거나 그런 경우 당연히 수술해줘야겠죠. 근데 순수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또 이제 살이 빠지면은 사실 참
참 이제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빠지고 싶지 않은 데가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라든가 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살이 빠지면 이제 볼살만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이게 약간 오한의 이런 거가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건 혹시 지방으로 채우는 게 좋은 당연히 건지. 지방으로 네네네. 채우는 게 맞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살이 찌면 같이 쪄요 거기도. 안 찌던데요? 그러니까 지방이 살아 있으면요, 그거는 이제 좀 여러 글쎄요. 전 요새 가슴만 쪄. 슈퍼 갈 일인데요. 아니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앞에 이제 우리 이제 작가분이라고 해야 될까? 작가분이 이제 PD님들 다 계시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저의 지방은 왜 안 사라질까요? 아까 이제 세이님 다크서클 얘기할 때 그건 술 때문입니다. 계속 올라오고 저희는 이제 저희만 보이기 때문에 계속 웃는다고 맞아. 그래. 저 작가님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저기서. 작가님이 아까서부터 계속 아프다가 그건 그래, 술 막 때문이에요. 진짜 미쳐버리겠어. 태윤님 아까 전에 저기 코 얘기했을 때 도전 정신 막 그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다시 한번 변명을 하자면, 네네. 저분이 채연 분이 오시면 과연 또 채연이야 또 채연.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의사생활 1회 도전 정신이 되는 또 채연 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아까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원장님이 봤을 때. 네. 우리 지금 진미채 분들 또 여제님, 세이님 계시는데 원장님이 봤을 때 그냥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제일 미인이다. 이렇게 혹시 원장님의 픽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여제님이 머리를 갑자기 이제 손빗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또 세이가 옆에서 베베 꼬이기 시작하고 네 갑자기 또 채연 씨가 하품을 멈췄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의 픽 한번 들어볼게요. 예진 씨 네. 계속 노려보고 있었어요. 오 예진. 어머! 뭐야? 여기서 때리시면 어떡해요? 미안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원장님은 아닌 건 아닌 거야. 이 정도 되면 난 넘어갈 줄 알았거든. 그러면 혹시 원장님의 픽? 글쎄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입술 떨지 마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때 사람들이 세희 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했었는데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만큼 미인이시구나라는 생각. 저희는 아까 전에 이제 회의를 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이제 회의를 먼저 원장님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각 BJ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반응을 봤어요. 우선은 진미채 친구분들이 들어오니까 뭔가 이렇게 어르신 온 것처럼 일어나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아주 깍듯한 분위기였고 여제님이 오셨을 때는 약간 코스에 놀랐어요. 무서워 하셨어요. 네, 약간 큰일 났다 이런 정말로 무서워하셨고 근데 난 진짜 네. 얘기해주고 싶은 게 내가 또 하나셨어요? 무서운 아니죠? 게 아니고 네네네. 내가 이거 얼굴이 부작용 때문에 표정이 없어졌어 진짜. 남들은 보톡스를 많이 맞아서 내가 표정이 없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고 내가 하도 나비 증세가 와가지고요 입술이 안 올라가요 지금. 턱도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표정이 없는 무서운 건 게 웃기는 아니다. 거야. 나는 화난 게 아니다. 나는 마비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지나친 게 모자란 것 못하다라는 얘기처럼 여제님을 아까부터 봤는데 굉장히 미인이셨을 것 같아요. 네 미인이었어요. 과거형이 아니라 그 미인형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들어요. 제가 이거는 대리석에 삭제를 해야 되는데 얼굴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공사를 다시 하느라고 수술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항상 성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재건입니다. 처음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첫 수술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면 정말 이제 만들어진 그림을 고쳐나가는 과정은 정말 어렵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세이씨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알아요? 정말로 전 봤어요. 이건 정말 방송 이런 거 다 버리고 진짜 진심으로 봤을 때 이쁘다. 바로 그러셨어. 이쁘다. 제가 입이 벌리고 있던가요 혹시? 아니 그냥 진짜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쁘네 이랬나?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떼디. 근데 궁금했었습니다, 솔직히 별로. 말씀. 사람들이 좋겠다 이뻐.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우리 원장님의 픽은 세이다. 네. 굳이 그렇게 이제 몰고 가시죠? 풍자 살롱이라는 아니, 방송에 풍자 나오셔서 살롱이라는 굳이
근데 굳이 그래. 진짜 이거 말씀하시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아랫입술이 막 파르르 떨리시는 나 죽었다. 이게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 네, 굳이. 네, 네, 굳이.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저희가 사실 조금 더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오신 우리 팬분들, 시청자분들의 또 계속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 텐데 네, 좋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내가 궁금한 거. 네. 우리 사실 성형외과를 이제 한 병원을 갔어요. 네. 근데 이 사람마다의 그 가격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왜 다른지가 난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그걸 사람 따라서 저 사람은 얼마 해야겠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 난이도가 있어요. 보시면 진짜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중에 흔히 알려져 있는 눈이면 얼마, 코면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히 사람 심리가 그 가격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수술하고 싶을 거고 또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좋은 가격에 좋다란 말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혼을 담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격의 마진이 있겠죠. 뭐 사람마다의 이런 수술 방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난이도가 난이도 다르겠죠. 상중하로. 채연님 죄송합니다. 코에 어머, 어머. 채연님 코 같은 경우라 또 채연님의 또 난이도. 네? 저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견적. 난이도 아니, 상중 하중에 그건 견적을 너무 한번. 상중하말. 그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요. 제가 이따 종이로 남겨드릴게요. 혹시 알겠습니다. 이 정도인가요? 외국인이 먹는 불닭볶음면 그 정도의 수준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건가요? 거다. 아니면 홍어?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 아니다. 정도는 예, 제가 분명히 길은 있다고 했고요. 한 네, 중간 길은 중간 있는데 어렵다. 골목길일 뿐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니다. 골목길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아우, 네, 말을 잘- 막 뼈에 때려 박으셔. 무서워요, 완전. 무서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너무 속설들이 많고 그냥 잘 못 알려져 있는 상식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많아서 이 성형에 대한 거는 사실 루머도 많고 네. 또 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성형이란 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발품을 판다 그러잖아요. 많은 데 다니시면서 약간 이제 모든 이제 정보를 알게 되면서 이제 이런 루머 이런 게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채팅창 보고 있는데요. 한쪽 눈 수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쌍꺼풀이 한쪽만 있어요. 이랬을 때는 뭐 혹시 뭐 한쪽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난 수술을 했는데 한쪽만 풀렸어요. 뭐 이것도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제가 딱 계시거든요. 그래요. 한쪽 눈 여기가 과교정돼서 풀었는데 너무 많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번엔. 그쵸 이제 중간이 없네. 중간이 없네. 지금 너무 슬픈 눈으로 바라본 거 그래요? 봤어? 왜 그러세요? 원장님은? 아니 그리고 저도 상담을 받았는데 여기가 너무 남자 눈이라는 거. 아니 너네는 뭔 얘기만 하면 계속 남자라. 아니 근데 진짜 실제 상담받은 내용이에요 진짜로. 응. 저 새끼들 모르시고. 저거 빠따 아니 한 줄은 아는데 무슨 질문이었죠? 저 계속해서 한쪽 저기 채팅창에 사실 이제 원장님도 트랜스젠더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원장님은 아니십니다. 근데 아니 우리 매니저분들께서 계속해서 원장님은 아니에요. 계속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답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드렸어요. 근데 아까 네. 그 수술을 해서 짝짝이가 된 경우라는 그 한쪽 눈만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정말 순수 내추럴하게 한쪽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이 없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절개하지 않고도 쉽게 교정하는 경우가 저 완전 굉장히 무쌍이었는데?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안검 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럴 이게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도- 아까 테이프를 붙였다 그랬죠? 아니, 보면은 눈이 안 맞긴 한데 사실은 쌍꺼풀이 좌우가 똑같은 사람은 의외로 또 별로 없어요. 안 그래서 맞긴 한 데가 제일 중요해요. 약간의 짝눈도 나름 내추럴하고 매력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 이거는 작가님이 저한테 질문을 예. 주신 거예요. 남자 눈이 따로 있고 여자 눈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까 우리 미호 씨가 말했다시피 근데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요. 오, 있죠. 남자 그러면- 눈이 있고 여자 눈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남자의 잘생겼다 하는 눈, 여자가 이쁘다 하는 눈 혹시 원장님 생각은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거, 네네. 물어보고요. 아니, 수술 말고 개인적인 거. 여자가 이쁘다고 하는 눈은 이게 이제 지방이 없어 얇은 눈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눈두덩이. 눈 모양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치켜 올라가는 눈. 흔히들 여우 눈이라고 하는 눈. 고양이 상. 되게 고양이 그렇지. 상도 여우 눈인지. 언니는 맞아요. 세이 김한선 상.
언니는 김한선 사. 여제님 눈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여우 눈에 가까운 눈 모양이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답하는 거고요. 우리 완선 언니랑 소개 좀 해줘야겠다. 예.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남자들은 이제 눈이 뭐 쌍꺼풀 있고 없고라기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안화상 윤기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고 이게 짧은 경우라면 맞아요. 이게 짧은 경우라면 되게 매력적인 이제 저도 외모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쳤어요. 여기. 아 정말요? 못 믿으시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안화상 윤기가 남자들의 외모를 좌우하는데 좀 큰 팩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개그맨들을 보면 안화상 윤기 없는 친구들이 많고요. 잘생긴 남자 영화 배우들을 보면 안화상 윤기가 이 잘 T존 발달.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를 여기 얘기하는 눈썹 뼈 거죠. 발달. 예, 눈썹뼈 예. 이렇게 높은 게 이제 좀 이렇게 원빈이나 남성스럽게 장동건, 뭐 개그맨이라면 누구 나그 깎았는데. 잘생긴- 깎아야 돼요. 우리는 깎아야지. 어디 여기를? 좋은 거지 깎은 게. 깎은 게 좋은 거예요. 네. 나 안 깎았어. 다시 한번 말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게 시청자분들이 안화상 윤기라고 합니다. 안화상 윤기. 안화상 안화. 안화. 아니 작가님이 계속 오타가 나가지고 나 혼자 다른 거 읽고 있어 계속. 지금 나랑 계속 웃고 있어. 작가님이랑 둘이서. 안화상 윤기. 안화상 윤기라고 오케이, 하시네요. 저게 맞습니다. 네, 안화상 윤기라고 여기를 하네요. 가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게 발달할수록 남자로서는 좀 더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거고 이게 없을수록 여성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남자로서는 뭐 제가 나이트 클럽 부킹 갔을 때 이마뼈 보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부킹. 엄마. 부킹 갔을 때 여기 안화상 윤기를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지금 구별할 때 그 말씀이신 건가요? 맞아. 안화상 윤기를 보고 딱 걸렸어, 그때. 그때 이후로 이제 치신 건가요? 안화상 윤기 적어 빨리. 안화상 윤기. 전 없어서 어디 하셨나요? 원래? 지방이시겠습니다. 지방이지.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 그쪽으로 커버할 수 있게 지방을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 그래서 필러 맞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동그란 게 그럼 여성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여성스럽다기보다는 요즘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자기 같은 이렇게 그런 매끄러운 이마를 좋아하시죠. 과하면 또 그것도 밉고요. 옛날에 짱구 이마라고 너무 과하면 그것도 좀 이제 어떤 이제 우리 또 여 시청자분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내가 남자 느낌이 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안화상 윤기. 정말 채팅이 아주 너무 그 어두운 나이트에서도 이마뼈가 확실하게 도드라졌나요? 조명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지금 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성형을 해도 좀 자기 개성 있게 성형하는 게 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자연스럽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라고 얘기하죠. 아까 풍자님이 이제 모두 이야기했었을 때도 제가 머뭇머뭇했던 게 풍자님은 풍자님으로서 이 모습이 가장 매력이 넘치는 거고 우리 또 여제님은 여제님으로서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거기서 뭘 바꾼다고 그래서 연예인 누구처럼 되기는 참 힘들죠. 농담처럼 환자들이 의뢰하러 오신 분들이 뭐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도 농담처럼 그럼 제가 원빈처럼 왜 안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이러는데 빵 터지고 웃고 하는데 누굴 닮았다고 해서 그게 멋있고 잘생기고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개성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거를 제가 아까서부터 읽을까 말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혹시나 너무 궁금한데 작가님이 지금 혹시 타자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이크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따닥따닥 소리 나면서 가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방송에서 이런 가격 공개를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왜냐면 각자 네.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상중하가 대신 있으니까. 이제 작가님이 글을 5글자를 딱 적어주셨어요. 돈이 없어요. 올려주시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것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가격 협상 잘하는 방법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제가 입장으로 아니면 환자분의 입장으로서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입장. 내가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이분은 조금 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해드리고 싶었다라든지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상담 끝나고 돌아섰는데 내가 당했네라고 하는 그 느낌인가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아까도 좀 이 눈을 하면 정말 이뻐지겠다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네네. 그분 같은 경우라면 농담처럼
이 수술 잘해놓으면 난 명의 소리 듣겠다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수술을 하고 싶죠. 해주고 싶고. 도와진 거야. 그림만 그렇죠. 그렸다가는 예. 아주 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눈 수술을 가령 1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는데 저건 분명히 열었을 때 정말 난리가 나 있을 거고 해부학적 구조를 다 찾아서 수술을 해서 정말 이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만들어 놓으려면은 저 2-3시간은 해야겠다고 싶은데 환자분은 정말 낮은 가격을 원하고 그러면 사실은 좀 곤란할 때는 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제 원활하지 않은 상담. 아까 이제 원활하지 않은 상담. 이렇게 되는데 혹시 그러면 그런 것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예. 예산을 공개를 했을 때 근데 그것도 혹시 도움이 될까요? 돈 이야기는 사실은 실장님들하고 같이 아, 이야기를 많이 맞아. 하죠. 실장님을 공략을 잘해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 그러면 원장님은 사실 또 수술을 해주시는 또 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에게 또 따로 물어보는 걸로 하고 혹시 그러면 여재 언니 혹시 본인만의 팁이 있어요? 예산 이게 성형에서 조금 더 가격 절충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일단 같이 가서 날 상담 받는 거야. 아 그러면 나 네네. 때문에 슬쩍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네. 얘네들도 할 건데 제가 잘 돼야 돼요 라고 하고 많이 아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 할 것 같이 이렇게. 근데 한 의외로 두 명 의외로 성형외과를 이제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그 환자분이 앉아가지고 저 이쁘게 잘해주면요, 저 뒤로 합상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건 정말 하면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실장은 언니 저 사진 공개 다 하셔도 아 돼요. 물론 그렇다고 이런 거. 한다고는 물론.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 잘해주면요 이렇게 잘해주고 그게 아니고요 그 분위기를 내는 거죠. 아 그걸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요. 아까 방금 했던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 가령 눈 수술을 했으면 예뻐지기에는 석 달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맨날 본 친구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보다는 야 너는 짝짝이 같아. 너는 그거 다시 가봐. 맞아. 그리고 또 다시 해봐. 이거 잘못 맞아, 꺼낸 것 맞아, 같아. 맞아. 그래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차라리 아까 이제 내 뒤로 올 사람이 많아요 하는 경우라면 되게 주위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시세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근데 저 것보다는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누구 한 명이 잘 되면 그 병원 다 가더라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어디서 했어요라고 물어본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서 했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 거기서 찾아가는 다 게 가입수가 있어요. 얼굴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세희 씨는 저는 뭐 비포 애프터 뭐 모델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엄격하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이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세희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어필을 해가지고 좀 그쵸. 절충을 하고 싶었다. 뭐 성형 모델로 네. 이제. 그렇죠. 그런 말 같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혹시 성형 수술을 하다가 정말 제일 어려웠던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웠던 그러니까 분. 이렇게 어려웠던 케이스. 썰. 정말 그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잘 될 줄 알고 뭐 예를 들어서 코를 개방을 했는데 뭐 문제가 있었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코를 2번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연골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연골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열었는데 연골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보형물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2번째 수술했을 때 원장님 많이 당황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제 그럼 혹시 이런 그 좀- 재밌는 네. 이야기인데요. 이제 어려웠던 수술이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황당했던 수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황당했던 수술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예쁜 한복을 입고 비녀를 꽂고 오셨어요. 아, 네, 그리고 네, 네. 이거 한 번을 봐도 뭔가 범상치 않은 외모셨는데 나는 그냥 저 죄송한데 저 말 한마디 우리 또 예진 씨가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또 카메라 앞으로 저 뛰쳐 나갔어요 화장실에. 근데 예진 씨 마이크 저기 조심하고 하세요. 네. 저도 갖다 네, 아니 왜냐면 괜히 저기 우리 방송 중인데 갑자기 폭포수 소리 들릴까.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또 마이크를 미리 많이 급하셨나봐요. 갑자기 또 튀어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 네 한복을. 그래서 네. 국악을 하신 분을 알았었죠. 처음에 국악을 하신 네, 네. 분을 알고 이제 수술을 다 하고 실밥을 5일째 되는 날 뽑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 신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속인. 무속인이고 네, 네, 네. 무속인보다 이제 무당이 더 높은 말이래요 요새. 무속인은 그래요? 좀 귀한 말이래요. 아. 어쨌든요.
그냥 무당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 오다가 부정한 것을 봤는데 나 실밥 안 뽑으면 안 돼요. 다음에 뽑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5일 만에 뽑아야 되고 눈 수술 쌍꺼풀 했을 때 사용한 실이 오래되면은 흉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무슨 소리세요? 뽑아요. 그랬더니 뽑았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기절할 만큼 눈이 쫙 벌어져 버리더라고요. 깜찍하죠. 예. 제가 성형외과 하면서 쌍꺼풀 5일 만에 풀어가지고 벌어진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양쪽 다요. 한쪽이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다. 뽑고 나서 이제 연고 바르려고 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이제 계속해서 수술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전까지 사실 서로- 원장님 어디 병원인가요? 저도 가고 싶은데 이제는 달라졌어. 그 무속인 분 어디가? 무당분 어디 계신 건가요? 나 좀 너무 놀랐어.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까 어려운 선임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도움을 받아서 잘 됐었어요. 잘 옆에서 됐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 너무 무서워서 추워, 뭐 떨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경우가 있구나. 아, 네. 그래서 네네. 그게 제일 어려웠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한 보름에 걸쳐서 계속해서 도와서 나중에는 잘 됐어요. 근데 나는 고맙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었는데 그분의 용함을 또 한 번 알게 되네요. 지금 난리가 나서 그 언니 지금 어디에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예진님께서 네 한바탕 네, 치마 위치가 많이 내려가셨네요. 저는 저 가슴 밑에 있었는데 많이 내려가서 시원한 얼른 들어오세요.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네. 아 괜찮아요. 어떻게 편안하게 다녀오셨나요? 네. 아니 너무 급하셔가지고 옆에서 사인을 네. 미쳤는데. 네네. 마이크 빼고 갔다 왔어요. 네, 마이크 아직 빼고. 안 해요. 금방 네. 다녀. 잠깐만요. 가는 길에 같이 갈게요. 네, 다녀오세요. 네, 그냥 저 혼자 있을게요. 네, 다녀오세요. 네, 한 이래가지고 번에 가는 게 방송하기 전에 저기 그렇지. 물을 안 주려고 했어요, 다들. 너무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고 있는데, 병원 실장님으로 그 무당분을 스카우트. 근데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런 무당 쪽에 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면 윤곽 수술 예정인데, 채팅창이 너무 빠르네요. 네. 네, 너무 빨라가지고. 자, 다음에는 요강 준비시켜주세요. 제가 여기 간이 화장실 하나 만들어놔야겠어요. 다음 게스트분들을 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까 네. 풍자 언니 읽으려던 거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뭐죠? 그럼 한번 안면 대신 윤곽을 네. 하려고 하는데 네. 최소 저기 나왔네. 아. 회사에 저분 계속 말씀하시던데 히사시부리님. 그쵸. 그 안면- 안면 윤곽 수술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2주 이상은 붓기가 있는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뼈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 골막을 드러내고 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접근하는 방법이 입 안이나 머릿속인데 특히 입 같은 경우에는 붓기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은 일상생활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2주에 더 네. 그러니까 뭐 붓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이런 모든 성향이 이제 좀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도 이렇게 느끼는 건데 어떤 친구는 또 같은 데서 수술했는데 이 친구는 조금 더 결과가 안 좋거나 붓기가 더 오래 가거나 또 어떤 친구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성형이 굉장히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쌍꺼풀 수술을 하면 되게 이제 가끔 이렇게 근데 굉장히 옆이 초라해지셨네요. 이게 꿰매잖아요. 이게 꿰매는 건데 이게 한 땀 한 땀이 정말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살성이. 예, 그래서 이렇게 뜰 때마다 그 정말 농담처럼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했다는 거 정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참 다르고 또 꾸며놓고 나서 결과를 봤을 때도 만족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좀 더 내가 이게 아니었던데라고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또 질문 하나가 너무 네. 이제 너무 간절해 보이셔서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원장님 앞트임 한번 했는데요. 흉터가 너무 깊고 몽고주름이 생겼습니다. 쌍꺼풀도 2번 했는데요. 라인이 움푹 패여서 재수술을 하려 했더니 유착이 돼서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먼 훗날 더 수술이 개발이 돼서 재수술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네. 그 의외로 앞팀을 해서 흉터가 깊게 되고 몽고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의사들이 쉽게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는 그러니까 절개해서 꼽으면 다시 돌아올 것 같네라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싸움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따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뼈에다 고정을 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좀 골치 아플 경우일 거예요. 저런 경우가. 진짜 쉬운 케이스. 그런데 이제 눈 수술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고 피부가 여유가 생기면 의외로 이제 그때 가서는 고치기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먼 훗날이라고 슬픈 표현을 썼는데 좀 먼 훗날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디어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또, 네,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였네요, 드디어. 네, 한결 편안해 보이시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다들 이제 트랜스젠더 BJ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별의 별 수술이 많아요. 저희가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들은 아주 특이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키를 크게 하는 수술. 또 어떨 때는 뭐 키를 작게 하는 수술, 요즘에는 또 어깨를 또 좀 이제 0.1, 줄이는, 0.1 네, cm. 어깨를 이제 줄이는 수술,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손가락 마디를 또 얇게 하는 수술까지 아주 여러 수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한 지금 수술들이 다 지금 혹시 다 진행 중인 수술인 건가요? 이야기는 들어는 봤고요. 어깨를 네네. 줄이는 수술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고요. 아, 네네. 그다음에 아까 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손이 노화가 되는 경우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손가락 마디마디에 필러나 지방을 넣는 수술이 드물게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오동통한 네네. 손이 이렇게 빼빼 마르고 이렇게 주름진 손보다는 좀 더 매력 젊은 느낌이 나니까 그렇게 누구세요?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고 키 높이는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정형외과적인 수술 말고는 뭐 농담처럼 발바닥에 지방 이식을 하면 키가 커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그치. 얘기 하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그건 아니. 저희 그건 근데 아니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그 트랜스젠더들한테 이런 갈비뼈를 뺀다는 수술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능한 건가요, 그게? 그래서 뭘 하게요? 더 갈비뼈- 간으로 이게- 보이게 허리 완전히 라인을 간으로 보이게. 보이게요. 이게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들은 또 피셜은 뭐냐면 이제 여성분이 남성보다 갈비뼈가 한 개가 더 적대요. 적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어요. 살을 뺐을 때 라인 자체가 그래서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잘룩한 허리가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그거는 들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 망설입니다. 같아요. 남녀는 똑같습니다. 남녀 맹장 위치가 다르다라는 그런 또 망설도 있었죠. 맹장의 위치나 갈비뼈는 모두 똑같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이 앞에서 계속 뭐 어떻게 하라고 화장실 갔다 오는 아니 작가님이 우리 웃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계속. 작가님이 지금 개그 욕심이 있으셔서 내가 보기에는 이 풍자살롱이 다음 주에는 작가살롱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시간 반을 넘어서 이제 2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슬슬 이제 마무리할 또 시간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성형 또 시술 이런 이야기로 오늘 또 꽉 찬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또 다들 함께한 소감이 어떤지 각 한 번씩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채연 씨부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코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팩트를 한번 짚었고 네. 뭐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도전 정신을 이따가 쪽지 받으려고. 아 쪽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예진 씨. 이렇게 좀 큰 방송에 나와서 여러 이제 BJ님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내용 다 너무 잘해주셔서 물론 팩트를 맞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네, 네. 너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큰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또 지금 미호님. 네. 저 너무 재밌었고 더 성형을 막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얘기를 맞아. 하니까. 맞아. 욕구가 네. 더 안 그래도 하고 이뻐지고 싶었는데. 싶다?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더 이뻐지시기를 바래요. 미호 씨, 나는 오늘 진미채 친구분들을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BJ 세이 통해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연이 돼가지고 근데 처음 만났는데 너무들 이뻐가지고 사실 굳이? 감사합니다. 굳이? 코는 그래. 그리고 다음 우리 또 여재현 얘도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뭐 더 이상 할 건 없고 리프팅이나 신경 써야겠다. 그래요, 맞아. 물고 나오기를 서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또 우리 또 세이 씨는? 전 자연민으로서 여기 나와도 되는지 잘 네, 여태까지 나는 컨셉이 오늘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 자연미인했다가 양악 얘기에 박수 쳤다가 갑자기 실리콘을 뺐다 그랬다가 수수하는 여자.
추수하는 오늘 이제 뭘 안 한 건데. 가을의 10월의 여신, 여자. 10월의 여자. 수학의 여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또 오늘 되게 굉장히 어렵게 또 모신 원장님이셨어요. 오늘 귀하게 시간 내주셨는데 원장님도 또 한마디 하고.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속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좀 반갑고요. 난 원장님이 트랜스젠더들 이렇게 본 거는 처음 아니신가? 아니요, 그렇진 아니에요? 않습니다. 제가 초기에 뭐 이쪽의 분들은 다 이야기를 하면 누군지 알더라고요. 근데 한 분 이야기하면 텐데 몇 분 계셨었어요. 이렇게 때로 보진 않으셨죠? 솔직히 때로는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보시면 근데 아, 이제 죄송합니다. 성형외과에서 이제 재밌는 언어가.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한 분이 트랜스젠더 분이 다녀가시면 그 뒤로 계속 오는 경향이 맞아요. 좀 젠더들이 네. 젠더들이 원래 이렇게 소문이- 길을 잘 닦아놔요. 얘 내가 어디서 했는데 거기가 뒤집어지더라 그래 하면 여기 블루오션이라니까. 또 이렇게 가고 막 근데 하고 또 어느 순간에 그런 게 갑자기 있어. 또 딱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좀 잘못되거나 뭐 문제를 맞아요. 일으키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 사회 같은 곳이어가지고 맞아요. 약간 좀 그런 거. 원장님한테 저 하나 건의드리고 네. 싶다. 이렇게 성형외과 가든가 이렇게 하면은 탈 씻을 때 민증대로 보내더라고요. 아, 그럴 리가요.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민증대로요. 아, 민증대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 혹시 우리 병원에도 그런 일이 그 있는가 병원은 확인 꼭 아니었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우리 또 여자님의 아주 자꾸 작은 벨소리 울리는데 이거 여기 알았어 또 집에 빨리 갈게. 살롱 아유. 언니가 네. 아우, 또 이렇게 진짜. 오늘 아주 또 유익한 주제와 많은 정보들과 또 우리 어렵게 모신 우리 또 우리 전문의 선생님까지 해서 이렇게 또 방송을 했는데 모든 분들 또 말씀 너무 감사하고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풍자살롱은 또 다음 주가 아니네요. 다음 주제로 여러분들 또 찾아뵐 예정이고요. 저희 또 풍자살롱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